안녕하세요. 네, 와부고 최상위반 맡고 있는 김용석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1학기 기말고사 와부고의 분석을 해드리고, 중요한 건 이제 1학기는 지나갔죠. 네, 2학기 내신 대비를 잘 할 수 있게끔 전략도 한번 세워드리면서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을 잘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부고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수상하를 1학기 과정에 다 끝내죠.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마찬가지로 수하의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까지 다 이제 출제가 됐던 내용이고요. 이제 2학기 과정은 이제 진짜 수능 출제죠. 수원 과정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나눠서 그 과목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시험 범위는 좀 줄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서 그렇지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번 와부고는 작년하고 좀 다르게 좀 독특하게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와부고가 공립학교죠. 이제 동아고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니까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로테이션이 많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학년별로 로테이션은 될 수 있어도 이제 올해 와부고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선생님들이 작년에 준비했던 선생님하고 1학년 과정을 준비했던 선생님하고 또 많이 또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내용이 작년에 기준으로 해서 내신 대비를 준비를 시켰는데 또 상당히 또 다르게 좀 경향을 출제가 했던 것 같아요. 한번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석을 잘해야 2학기 기말고사를 잘 준비할 수 있으니까 2학기 과정을 준비할 수 있어서 문항 분포를 한번 보죠. 문항 분포를 한번 보면은 총 도형의 이동, 집합, 명제,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순열, 조합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보통 우리 일반 고에서 보면은 이게 다 이번 시험범위죠. 이번 시험범위인데 좀 이제 우리 와부고는 전략적으로 수능 준비를 위해서 좀 진도를 빨리 나가고 있는 편이에요. 이제 이 내용을 보면 도형의 이동 파트의 문제를 한번 보세요. 아니, 많은 문제에서 19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중에서 도형의 이동 파트만 벌써 이게 4문항이나 출제를 했어요. 조금 독특해요. 그죠? 이제 오히려 이제 뒷부분에 있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쪽이나 순열조합의 문제를 한 문제밖에는 출제를 안 해서 조금은 이제 물론 학교에서 얘기는 해줬습니다. 순열조합 쪽 이 파트는 어렵게 출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도형의 이동만 문제가 4문제라서 조금 좀 아쉽죠. 왜냐면 이 뒷부분에 중요한 단원들이 많은데 거기 있는 문제들을 상당히 많이 출제를 하지 않아서 그런 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난이도를 한번 보세요. 난이도를 보면 보통 와부고가 시험 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상문제가 보통 한 5, 6문제 정도는 출제가 됐는데, 올해는 의외로 상문제, 뭐 객관식 2문제, 수령 1문제 정도. 많지 않죠. 중문제 정도가 난이도, 한 난이도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독특하게 이번에는 출제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말고사 총평을 한번 해보면 총 19문항이 출제되고, 객관식이 15문항, 그 다음에 서술형은 4문항. 이 4문항의 점수 분포는 점수대가 7점, 8점 이 정도 수준으로 시험 문제를 냈어요. 중간고사가 요번에도 이제 좀 논란이 좀 있었긴 하지만 문제가 조금은 중간고사에 비해서는 좀 어려웠어요. 중간고사가 조금 나름대로 좀 쉬운 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이제 생소한 문제로 좀 출제가 됐어요. 이제 이게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긴 하겠지만, 보통은 명제 쪽에서 잘 다루지 않는 뭐 정리, 정의 뭐 이런 내용까지도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만들어내셔가지고 아주 길게 문장제 문제로 만들어서 좀 문제를 출제를 했던 경향이에요. 또 독하죠. 그러니까 많이 다뤄보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됐으니까 상대적으로 기본 개념을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은 쉽게 풀었을 거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좀 어떨까요?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졌겠죠. 문제 있다가 시간이 다 가니까. 긴 문장으로, 문장제 문제로, 자, 이렇게 돼서, 의외로 상당히,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독특하니까. 문항 문제를 이제 리뷰를 한번 해본다면, 이제 9번, 이제 12번 이런 문제들이, 직접 이제 문제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 확실하게 잘 되지 않는 학생들은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고, 실제로 보면은 어떤 문제냐면, 이게 정리, 정의, 이런 것들은 많이 다루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거의 지문이 거의 한바닥이에요. 국어 지문처럼.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고서 이제 시간이 되게 많이 이거 읽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들 나온 거 읽다가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그런 점들이 있어요. 정리를 그런 것도 잘 모르면 그런 것들이라서 14번 문항 같은 경우는 함수의 개수. 어차피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 자체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시험의 조건을 이용해서 경우를 일단 나눠야 돼요. 경우를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서 함수의 개수를 세어야 되는 문제라서 비교적 이제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이런 문항이 상당히 어려워요. 준비를 잘 해주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항하고 각기 15번 문항도 역시 마찬가지 조건을 나누어서 모의고사 기출문제로 출제가 돼서 많이 풀어보지 않았다면은 맞추기 좀 힘든 그런 문항이었던 것 같아요. 와부고가 보통은 모의고사를 상당히 많이 출제를 해요. 그리고 학교에서 부교재처럼 프린트를 나눠주는데 미래형 교과서거든요. 출판사가. 거기 보면 이제 교사형 지도서에 보면은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이 있어요. 중단원 평가, 뭐 기출문해 평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들을 많이 이렇게 꼭 내줍니다. 이제 그래서 수행평가로도 주고 문제 풀어온 것도 검사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런 문제를 많이 출제하는데 올해는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점들이 좀 독특하게 올해의 와부고의 특징이고. 자, 문제 리뷰에서 보면은 서술형 같은 경우 1번부터 3번까지는 뭐 비교적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뭐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는 거고. 서술형 4번이 조금 이제 까다로운 문제긴 한데 사실은 많이 까다로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많이 풀어봤던 내용들이긴 한데 얘를 이제 교점의 개수를 구하면서 무리함수하고 일차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데 집합과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원소의 개수로 물어보는 그런 문제라서 마지막 문제로서는 이제 시간이 많이 이제 앞쪽에서 이제 막 아까 문장제 문제 길게 정의 뭐 이런 것들 막 활용하다 보면은 있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마지막 문제에서는 좀 당황하겠죠. 그래서 시간이 되게 부족해서 아마 이게 좀 까다로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학생들이 체감으로는 생소한 문제들이 많으니까 문장도 막 길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좀 당황했던 요번 와부고 시험 문제라고 경향을 분석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2학기죠. 잘 분석했으니까 2학기 때 잘 내신 대비 잘해서 우리 등급도 하나씩 다 올리고 자, 그다음에 고득점 맞고 1등급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필요하니까 전략을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또 이 시간에 준비를 한번 해보죠. 네, 예상시험범위입니다. 수1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중간고사 예상 범위는 작년에도 마찬가지, 재작년에 마찬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에서 보통 출제하는 이런 시험 범위를 한번 정리해 보면 지수, 로그, 그다음에 이 안에 이제 지수, 로그 함수가 있죠. 사용 로그도 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지수 방부등식, 지수 부등식, 그다음에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도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학함수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좋아해요. 많이 어려워하는 내용이긴 한데. 상학함수 내용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상학함수의 기본적인 가계 변환 이런 것부터 출발해서 상학함수의 그래프, 그 다음에 상학 방정식, 부등식까지가 보통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2학기 과정을 보면은 상학함수의 삼각형의 활용,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런 것들 도형을 이용한 기하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하면은 어렵고 공식도 많고요. 그런 지점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여러 가지 수열, 수학적 균합법. 내용만 보더라도 만만치 않죠. 수열 자체가 조금만 계산을 잘못하거나 항수를 하나를 잘못 계산하거나 다 틀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식들이 되게 많아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립니다. 전략적으로 그나마 지수로그 많이 했던 부분, 상학함수 내용만 조금만 열심히 공부해서 중간고사를 잘 봐두는 게 가장 필요하다. 점수를 많이 확보를 해놓고 기말고사 때 조금 실수하더라도 좀 낫게끔 최대한 2학기 중간고사를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물론 기말고사 잘 준비해야 되겠죠. 이제 아무튼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그런 단원의 문제들이다라는 거를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것들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전략이 뭐냐? 물론 이제 많이 우리가 내신 대비 전략을 많이 얘기도 듣고 했으니까 잘 알 것 같은데 저는 또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자, 여름방학 때 우리가 이제 선행 공부를 했을 거예요. 수험 공부를 했었는데 공부한 책으로 3번 반복해라. 3번 이상 반복해라. 자, 그러면 선생님 이 많은 문제들을 그럼 또 다시 처음부터 다시 풉니까? 아니요. 본인이 틀렸던 문제를 위주로 해서 3번씩 반복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개념도 잘 다져지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내신 대비 기출 문제로 지금 제가 이 작업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뭐 강남권에 있는 학교, 그다음에 뭐 송파, 강동 뭐 그런 데 학교들 걸로 해서 내신 기출로 이제 한 30개 학교 이상 거를 다 이제 내신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더 새로운 경향으로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그래서 내신 대비 기출 문제로 해서 실력 따지기를 꼭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내더라도요, 변형해서 내니까, 이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서 내는구나. 이런 문제 이렇구나. 라는 거를 미리 좀 파악할 수 있게끔 내신 대비 잘 준비를 하고요. 세 번째로는 어쨌든 이제 뭐냐면 우리 와부고가 이제 시험 문제를 이렇게 빨리 내신 대비를 앞에 수상하를 빨리 하고 그다음에 2학기 때부터 수원 즉 수능 이제 범위를 출제하는 이유 중에 하나의 포커스가 가장 중요한 건 수능 대비를 잘하자. 미리 수능 대비를 잘하자. 이런 게 포커스이기 때문에 수능 준비에서 본다면 어쨌든 모의고사 기출이겠죠. 모의고사 문제들을 통해서 실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복해서 많이 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로는 뭐 너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 네. 틀린 문제 오답을 반드시 해라. 틀린 문제 오답. 예, 이게 제가 이제 요새도 이제 계속 하는 게 모의고사로 항상 우리 와보고는 준비를 시킵니다. 테스트 자체도 모의고사로 문제를 풀리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틀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틀린 것들은 다시 클리닉으로 틀린 문제를 다시 반복할 수 있게끔. 네. 그래서 몇 번 반복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 이게 문제집을 여러 번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제대로 된 거. 내가 여러 번 풀어본 문제를 한 권의 책이더라도 여러 번 반복하는 게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틀린 문제에 오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확실하게 실수를 줄여서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 와보고 전략으로 가장 중요한 포커스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가장 또 선생님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제고. 시간 안에 문제 푸는 실전 연습을 많이 해라. 제가 항상 요게 실전 대비를 하다 보면은 항상 시험 문제를 만들어 주는 게 기출 문제로 만들어 주고요. 학교 시험 문제 그대로 나눠 주고 그 다음에는 답안지를 꼭 작성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시험지도 주고 답안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답안지 체킹하는 시간, 서술형을 답안지에다가 적는 그 연습하는 시간까지 가장 많이 필요하다. 근데 참 많이 시켜도 잘하는 친구들은 잘하지만 이게 꼭 시간이 부족해서 어떤 친구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와보고 내신 대비 시켜봤더니 또 밀려 쓰고 그런 거 연습을 많이 시켰는데도 밀려 써서 그냥 뒤에 거 많이 틀리고 등급은 많이 떨어지고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아무튼 최대한 이게 시간 재고 시간 안에서 그러니까 한 50분이 시험 시간이면 제가 판단하건대는 한 45분에 마무리해야 돼요. 그리고 5분 정도는 답안지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잘 연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와부고에 대해서 이제 1학기 과정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리뷰도 한번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때 이걸 잘 분석을 해서 2학기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 어쨌든 1학기 과정에서는 특이하게 모의고사를 많이 출제하는 항상 와부고 경향이 아니고 이번에는 독특하게 출제를 했다라는 거를 포커스로 뒀다면 2학기 과정에서는 제 판단컨대 어쨌든 내신 대비가 수능 문제의 위주로 출제가 많이 되지 않을까. 즉 모의고사 기출로 출제가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교과서나 이런 것들로 충분히 자기가 다 실력 다지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이용해서 수능에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해서 출제가 됐구나라는 거를 많이 습득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 놓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 싸움 잊지 마시고. 짧은 시간 제가 이렇게 좀 정리 좀 해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열심히 공부해서 전략대로 잘 진행을 하셔서 이번에는 등급을 하나씩 올리고 1등급 목표로 해서 최대한 잘 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와부고 화이팅! 화이팅!